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러버스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나 이 사람 신경이 쓰이네 하는 감정이 꽤 선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한번 제대로 걸린 느낌이고요. 그래서 더 애매해져요. 좋으면 좋다고 확 다가오면 되는데 이 카드는 오히려 선택의 갈림길을 같이 데려오거든요. 다가가고 싶다랑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게 동시에 떠올라서 마음이 쉽게 한쪽으로는 못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을 안 주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소드 2번이 붙어버리죠. 이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아두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는데 그걸 인정하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니까. 차라리 눈 가리고 귀 막고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이런 것처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요. 더 애매하게 굴고 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드 9번. 이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를 몇 번씩 되돌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를 줄까? 내가 이미 늦었나? 이런 식으로요. 특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차가워졌거나 거리를 둔 시기가 있었다면요. 이 사람은 그걸 가볍게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 불안감이 올라오고 죄책감도 섞여 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컵 7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감정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다른 상상도 해요. 지금 말하면 잘 될까? 아니면 망할까? 내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 펼쳐져요. 그래서 행동이 좀 더 오락가락해질 수 있고요. 좋아하는데도 확 다가가지 못하고 보고 싶으면서도 연락을 미루고 마음은 있는데 현실로 내리기가 어려운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딱 소드퀸이 등장을 해요. 이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으로만 끌려가면 안 되겠다 하고 머리를 세우는 순간이란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을 되게 똑똑하게 보고 있어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선을 그으면 진짜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나오면요. 표현이 좀 따뜻해지기보다는 차갑게 정리하려는 말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데도요. 일부러 차분한 척, 괜찮은 척, 거리 두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컵 4번으로 끝난다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 카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마음은 있는데 만족을 못하는 상태 혹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멈춘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기회가 있는데 왜 잡지 않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의 관계나 지금의 자기 상태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 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좀 시큰둥해 보일 수 있고요. 마음이 있으면서도 반응이 느릴 수 있는 카드예요. 전체 흐름을 좀 보자면요. 이 시작은 러버스처럼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 마음에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꽤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못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소드 2번으로 가면서 이 사람은 이 마음을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핑계를 붙이면서요. 그 과정에서 소드 9번처럼 혼자 불안해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분을 놓칠까봐 겁도 나요. 그런데도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컵 7번이 뜨는데요. 마음은 많은데 확신은 없고 상상만 커지고 그래서 행동이 흔들리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소드 퀸처럼 이성적으로 좀 정리하려는 태도가 나오고요. 말투가 좀 차가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컵 4번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만족할 만한 방식을 찾지 못하고 멈춘 상태예요. 즉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 확신과 용기가 부족해서 계속 머뭇거리고요. 그 머뭇거림 속에서 불안과 생각이 쌓이고 결국 이 감정을 이성으로 눌러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복잡한 감정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카드가 컵 7번이에요. 이 카드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요. 잊어야 할 것 같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혹시 하는 그런 상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될 가능성, 다시 이어질 가능성, 완전히 끝날 가능성, 여러 장면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오르다 보니까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완즈 퀸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자존감과 강한 중심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난 괜찮아 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실제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따뜻함과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줘요. 즉 강해 보이지만 차갑지 않은 마음이고요. 떠날 수 있지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소드 5번이 나오면서 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상처와 억울함이 보여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겪어야 하지? 이런 식의 감정이요. 여러분은 겉으로 좀 크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번 싸움을 겪은 느낌이에요. 누가 이기고 졌다기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감정이 다치고 자존심이 상했던 순간들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둔자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흐름이 보여요. 사람들과 어울려도 문득 혼자 생각에 잠기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인 거죠. 이거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거리두기에 가까워요. 누군가의 말보다 내 안의 답을 찾고 싶은 시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행맨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보여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요.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도 않아요. 답답한 상태일 수 있지만요. 동시에는 지금은 시간을 두는 게 맞다. 이런 걸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 변화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사제가 나오죠.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제 감정보다는 더 깊은 직감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관계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조용히 좀 느끼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컵 7번처럼 여러분은요, 아직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잊었다고 생각해도 문득 떠오르고요. 가능성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상상이 따라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이 완즈 퀸이 보여주듯이 여러분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이 감정을 바라보려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겪었던 그런 감정들은 소드 5번처럼 마음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다시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이 은둔자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답이 아니라 내 안의 답을 찾기 위해서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 행맨이 이어지면서 여러분은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의 멈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정체된 시간조차 나에게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이 여사제의 자리로 들어가요. 감정의 소음이 이 줄어든 자리에서 이 직감과 내면의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단계이고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 그런 조용한 확신의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 감정에 휩쓸리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조용히 나의 진짜 마음과 답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속마음이 어떨지, 내면의 정말 깊은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적 속마음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의식의 첫 장면에 이 소드 9번이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무덤덤한 척, 괜찮은 척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나 특히 밤이나 조용한 순간에 이 사람은 자꾸 생각이 과해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늦은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상처 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순한 후회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무의식은 솔직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하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5번인데요. 이 카드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게 진짜 의미가 커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크게 다툰 적이 없어도요, 이 사람 안에서는 이기고 싶었던 마음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서로 부딪힌 흔적이 남아있어요. 가끔은요, 여러분이 너무 당당하거나 냉정해 보일 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좀 자존심이 건드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더 다가가야 하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웃긴 건요, 이 카드가 나올 때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있는데도 상처받기 싫어서 더 날카롭게 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흐름 위로 소드 8번이 올라오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어요. 나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지금 다가가면 더 복잡해져. 이런 식으로 이게 현실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에서 막혀 있다는 감각이 강하고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꺼내는 게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무심한 척 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막혀 있는 느낌이고,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다 하고 싶은데 못 가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절제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무의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오는 것도 알고 반대로 너무 차갑게 굴면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조절을 해요.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게요. 사실 이 절제는요, 사랑의 카드라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에 가까운 카드인데요. 이 무의식에서 절제가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꽤 깊게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 8번이 이어지는 흐름은요, 이 사람 무의식이 은근히 현실적이란 걸 보여줘요. 이 사람 감정만으로는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마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제대로 하고 싶어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뭔가를 쌓아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펜타클 8번은 속도가 빠른 카드가 아니에요. 티 안 나게, 천천히,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체 언제 움직여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완성도를 보고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쪽을 택하는 타입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4번으로 끝나는 건요, 이 사람의 무의식 결론이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쪽이란 뜻이에요. 이 감정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정리하고 숨을 고르겠다는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무의식적으로 휴식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그래서 연락이 좀 늦어지거나 태도가 차분해지거나 한 발 물러난 듯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의 포인트는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정비 시간이란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관심이 꺼져요. 근데 이 사람은 무의식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숨을 쉬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의 무의식적 흐름은요, 시작부터 소드 9번처럼 불안과 후회가 꽤 진하게 깔려 있어요. 겉으론 태연해도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곧바로 소드 5번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속에서는 이 자존심과 상처가 같이 움직여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내가 더 나아가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이런 감정도 스쳐가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어가 더 깊어지면요, 소드 8번이 되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마음이 막혀 있고, 말이 막혀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절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끊어내기보다는 망가지지 않게 조절하고 유지하려는 쪽이고요. 여러분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선택은 무의식에서는 아직 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펜타클 8번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은 사실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대충 감정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쌓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소드 4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마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스스로 정비를 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먼저인 모습이 보이고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잠깐 멈춰있는 흐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무의식 속마음은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큼 감정이 남아있고요.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좀 묶어두고 있지만 이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천천히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깊게 깔려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흐름 첫 장면에 소드 4번이 나온다는 건요, 이 관계가 당장 급격히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먼저 온다는 뜻이에요. 연락이 줄어들거나 감정 표현이 조용해지거나 서로가 일부러 거리를 둔 듯한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관계가 끝나서 멀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잠깐 멈춰서 쉬는 시간에 가까워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밀어붙이면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펜타클 2번은요, 이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한쪽이 완전히 떠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가오지도 않는 상태이고요.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듯이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은 채 상황을 조율하려는 모습이에요. 연락을 했다가 멈추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를 두는 흐름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이 시기는 서로의 감정의 무게를 조절하고 있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러다 이 흐름이 바뀌면서 완주 6번이 등장을 해요. 이 카드는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한 번은 나타난다는 신호예요. 상대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인정하는 말 혹은 이전보다 따뜻해진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커요. 이 완주 6번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카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스트렝스는요,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 좀 성숙해지는 흐름을 보여줘요.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서로를 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태도가 나타나고요. 누군가가 참고 이해하고 이 감정을 부드럽게 조율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깊은 인내와 배려 속에서 움직이게 돼요. 즉 격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드 페이지는요, 관계 안에서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깊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단계로 보이고요. 서로의 반응을 살피면서 가볍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SNS라던가 안부라던가 사소한 질문 같은 형태로 연결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 관계가 감정 폭발이 아니라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는 흐름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드 10번으로 끝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카드는 무조건 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지금까지 반복되던 패턴이라던가 서로를 힘들게 했던 흐름이라던가 애매함 속에서 소모되던 그런 감정 있잖아요. 이게 한 번은 완전히 끝나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끝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소드 4번처럼 잠시 멈추는 시간에서 시작이 돼요. 서로가 감정을 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단계이고요. 이거는 멀어짐이라기보다는 더 다치지 않기 위한 정비 시간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펜타클 2번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도 완전히 이어지지도 않은 채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서로의 감정 무게를 조절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이 흐름 속에서 완주 6번처럼 긍정적인 신호가 한 번은 나타나요. 서로를 다시 인정하고 다시 이 관계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이 이 관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렝스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려는 태도를 배우게 돼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고 이해하는 힘이 관계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 소드 페이지의 흐름 속에서 조심스러운 대화와 관찰이 이어져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단계, 감정보다 이해가 앞서는 연결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드 10번은요, 분명히 말해요. 지금까지 반복되던 관계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애매함이라던가, 상처의 반복이라던가, 감정 소모의 패턴은 한 번은 완전히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흐름은요, 잠시 멈춤과 균형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을 거치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연결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상황에 맞춰보자면요. 먼저 일반적인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지나가요. 괜히 말이 줄고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다만 예전처럼 애매하게 이어지는 방식은 정리가 되고요. 관계의 방향은 한 번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짝사랑 중이라면요, 혼자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시간이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요. 상대의 태도나 반응을 통해서 가능성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흐름이에요. 아플 수는 있지만 헷갈림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썸앤 썸 중이라면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진 않아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관계를 정의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누군가 용기를 내거나 반대로 애매함에 지쳐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 썸이 연애로 이어지거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요,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 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시기를 지나게 돼요. 크게 부딪히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서 관계가 더 성숙해지거나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방향을 재정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 완전히 닫힌 문처럼 끝난 느낌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에 조심스러운 연결이나 안부의 흐름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예전 감정 그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쪽에 가까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관계는 흐릿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방향이 분명해지고 지금보다는 덜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나온 컵 8번은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붙잡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마음이 남아있는데도 계속 머무르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한 발 물러나서 내 감정을 돌보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용기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완즈 2번은요. 지금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는 걸 말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태도로 마주할지, 이제는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상대의 행동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선택하는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앞으로를 바라볼 힘이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주 5번은요. 마음속의 갈등과 감정의 충돌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해지게 돼요. 다만 이 갈등은 상대와의 싸움으로 만들기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이어서 보면요. 컵 8번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요. 완즈 2번은 이제 내가 방향을 선택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며, 완즈 5번은요. 그 선택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흔들림마저 성장의 일부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즉,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누군가를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선택할 용기예요. 자,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와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 놓여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애매함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이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메시지로 보여요. 여러분이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리가 됐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이 있다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깊이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1:1 개인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페이지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아직 완성된 확신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관심이 막 자라나는 단계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관찰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는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좀 서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나게 다가오거나 혹은 살짝씩만 신호를 던지는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나? 하고 계속 고민만 하게 만드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교황이 붙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대충 만나는 관계, 이런 쪽이 아니라 정석대로, 예의 있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같은 기준이 깔려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어도 막 들이대지 않고요. 선과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느낌인 거죠. 여러분을 향한 마음 자체가 좀 진지한 톤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트렝스가 이어지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생각보다 꽤 깊어요. 근데 그 감정을 티내기보다는 버티는 쪽이에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확 표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흔들리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잡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무덤덤하게 보일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차분하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렝스는요. 감정이 없어서 참는 카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참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감정이 더 깊어질까 봐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에이스가 딱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는 명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동안 애매하게 흘러가던 관계라면
한 번은 정리할 말이 생기거나 혹은 마음을 드러낼 계기가 생겨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이 있냐 없냐 수준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잡으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좀 직설적으로 바뀌거나 질문이 들어오거나 혹은 관계의 정의를 건드리는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솔직해지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숨겨둔 게 드러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월드가 나오면요. 이건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한 번은 정리가 되는 단계예요. 월드는 보통 관계에서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좀 가볍게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를 크게 보고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어쨌든 방향은 한 번은 잡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소드 7번으로 끝난다는 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은 이 사람 마음에는 숨기는 게 있단 거예요.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요. 생각을 숨길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가진 상황을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드 7번은 꼭 나쁜 의도만 뜻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불리해질까봐,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숨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다 보여주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분명 진지해 보이는데도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처음에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가 보고 싶고 관계를 천천히 키워보고 싶은 흐름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교황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가볍게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진지하게 봐야 되는 사람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렝스에서 이 사람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마음이 있는데도 티를 안 내고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버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은 좀 왜 확신을 안 줄까 싶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좀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 소드 에이스가 뜨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 번은 좀 명확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관계를 좀 정리할 말이 나오거나 솔직해져야 한다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월드까지 가면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크게 한 번은 정리를 해요. 계속 이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 이 한 챕터의 결론을 마음속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소드 7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결론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 숨기고요. 본인의 상황이나 속내는 일부는 감춘 채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좀 진지하게 보고 있고, 이 관계를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좀 분명한데요. 그 마음을 전부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이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 안에서만 보여주려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숨김이 함께 있는 상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점에 소드 킹이 나왔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설렘이나 기대에 휩쓸리기보다는 이게 맞는 관계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이렇게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나를 일어서 가면서까지는 좋아하고 싶진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냉정해 보이려고 하고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태도 아래에는 완전 6번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를 제대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의 무게를,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라요. 당연한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더 애매한 태도에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펜타클 페이지는요. 여러분이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냉정해 보이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조금만 더 지켜볼까 하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어요.
혹시라도 상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다시 대화를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보류해 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펜타클 3번이 얹히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혼자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꾸준함으로, 현실적인 태도로요.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면 나 혼자 애쓰는 관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둔자가 나오죠.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시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도요. 혼자 있을 때는 꽤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에이스로 끝난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미 한 번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또렷해졌다는 뜻이에요. 더는 애매한 상태로 끌고 가고 싶지 않고 확실히 말하든 확실히 정리를 하든 이제는 분명한 방향을 원하고 있어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그 감정이 나를 흔들게 두진 않겠다는 다짐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은 처음에는 소드킹처럼 굉장히 차분해 보여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가 있고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안쪽에는 완전 6번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나를 제대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서운했고 그래서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펜타클 페이지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작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상대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펜타클 3번처럼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혼자만 애쓰는 흐름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둔자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고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드 에이스에서 마음이 또렷해져요. 애매함은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말하든 분명하게 끝내든 나는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아직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더 선명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속마음이 어떨지, 내면의 정말 깊은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적 속마음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 무의식의 첫 장면에 컵킹이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또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이성적인 척하고 좀 무덤덤한 척할 수도 있어도요. 속에서는 여러분이 꽤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컵킹은 가벼운 호감 카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품고 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설레는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처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쉽게 놓지 못하고 더 쉽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이 데스인데요. 이게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 안에서 한 번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연애관이나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었을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가볍게, 흘러가듯이 대할 수 없다는 걸 무의식에서는 인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은 끝내거나 한 번은 새롭게 좀 시작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함께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완즈 에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요. 아직 불씨가 살아있단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 다시 제대로 불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겉으로 아무 말이 없어 보여도요, 속에서는 한 번은 다시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완즈 에이스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요, 새롭게 해보고 싶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펜타클 6번이 이어지면요.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요. 한쪽이 더 많이 주고 한쪽이 더 많이 기다리는 관계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서로 비슷한 무게로 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더 애썼다는 거 알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는요. 이번엔 내가 더 해줘야 하나? 같은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완주 5번의 갈등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당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좀 갈등이 있고 또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과 상황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좀 뜨거운데요. 행동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 충돌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갈팡질팡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전차로 끝나요. 이건요, 결국 이 사람이 가만히만 있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결단을 미루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움직여야겠다 하고 방향을 잡는 카드예요. 전차는 애매함으로 남는 카드가 아니에요. 한쪽을 선택하고 속도를 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결국 이 사람도 결정을 피하지 못해요. 멈춰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거죠.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요. 시작부터 컵킹처럼 깊은 감정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 훨씬 진지하고 훨씬 따뜻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데스를 거치면서 이미 한번 변화를 겪었어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변화 위에서 완즈 에이스가 다시 불씨를 살려요. 끝내는 선택이 아니라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살아있고, 그와 동시에 이 펜타클 6번처럼 이번에는 균형 있는 관계를 원해요. 한쪽만 애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무게로 서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완주 5번의 충돌이 계속되고요. 자존심과 용기, 두려움과 욕구가 동시에 부딪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 전차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방향을 잡게 돼요. 멈춰있는 상태로만 남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깊은 속마음은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움직여보고 싶은 불씨도 살아있고요. 결국에는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요. 이거 딱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마음은 있는데 먼저는 못하겠어. 이건요, 누군가가 감정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놓기 싫은데 그렇다고 먼저 다가가서 상처받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이 흔들려도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겉으로 조용한데 속에서는 엄청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주면 또 내가 더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구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시기는 좀 답답해요. 분명 감정은 있는데 둘 다 움켜쥐고만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어서 컵 에이스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카드가 아니고요. 닫혀있던 마음이 툭 하고 다시 열리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뭐 작은 계기일 수 있어요. 우연한 연락 한 통이라던가,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한 번의 솔직한 말인 거죠. 그 순간 아직 끝난 건 아니었구나 하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이거는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감정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에요. 불씨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드 5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카드는 좀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열리면 동시에 자존심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또 내가 더 노력해야 되지? 이번에 내가 밀리면 안 되지. 나만 더 진심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이 스치면서 한 번은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요. 괜히 차갑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데 또 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은 차갑게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 구간이 조금 관계에서 좀 극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숨겨놨던 감정이 터지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펜타클 9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제는 두 사람 다 예전 같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매달려야만 유지가 되는 관계는 아닌 거예요. 나는 나로도 충분해.
이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설령 다시 이어진다고 해도요, 예전처럼 불안해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존심이 생긴 상태에서 만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서 절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급하게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자. 이번엔 조심하자. 이런 마음이에요. 한번 아팠던 사람들을 알잖아요. 다시 시작하더라도 예전처럼 확 달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천천히 맞춰가요. 서로의 온도를 조절하고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러버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설레임 카드가 아니에요. 선택인 거예요. 이 관계는 애매하게 질질 끌리지 않아요. 한 번은 분명해져요. 그래, 우리 해보자. 혹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선택이 감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존감이 생긴 상태에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지금보다 덜 아파요. 지금보다 덜 흔들리고요. 전체 흐름 한번 보자면요. 처음에는 이 펜타클 4번처럼 서로 꽉 쥐고 있어요. 감정은 있는데 쉽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컵 에이스에서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요.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드 5번처럼 갈등도 터져요. 좋아하는데 자존심이 걸리고 상처가 떠오르고 한 번은 감정이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펜타클 9번처럼 이제는 예전보다 좀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에게서 기대서 버티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절제가 깔리면서 이 관계는 천천히 맞춰가요.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결국에 러버스. 이 관계는 흐릿하게 끝나지 않아요. 선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애매함이 끝나는 관계예요. 좋든 정리가 되든 적어도 이게 뭐지 하면서 마음만 쓰는 상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에게 나쁜 결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처럼 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요, 이 한 번은 감정이 다시 열리고 갈등을 지나서 더 성숙한 자리에서 서로를 다시 선택을 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선택할지 결정되는 시점까지 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애매하게 흐려지기보다는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보여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상황별로도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지금 그냥 이어지곤 있지만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은 관계라면 한동안은 서로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괜히 먼저 더 표현하기 싫은 그런 자존심이 살짝 올라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계기가 생겨요. 대화가 좀 부드럽게 이어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와요.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요. 그때 이 애매함은 끝나요. 더 또렷해지거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짝사랑 중이라면요. 혼자 마음을 좀 눌러보려다가도 작은 신호 하나에 다시 설레이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나만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강해지고요. 결국에 이 짝사랑은 오래 끌리기보다는 상대의 태도를 통해서 한 번은 분명해져요.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돌릴지 결정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썸의 관계라면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는 오래가지 않아요. 감정은 있는데 서로 눈치만 보는 구간이 지나가고요. 한 번은 솔직한 대화나 태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 순간에는 좀 자존심이 부딪힐 수 있지만요. 잘 넘기면 연애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여기까지라는 결론이 나요. 중간 단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요.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쌓여있던 감정이 한 번은 정리가 되는 시기가 와요. 작은 다툼이나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지나면 관계가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서로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전처럼 불안한 방식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요. 완전히 좀 끝난 것 같지만 한 번쯤은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연락이든 생각이든 뭐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예전 그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다시 이어진다면 더 단단한 상태에서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선택으로 가요. 이 관계는 애매하게 미련만 남는 흐름은 아니고요. 좀 분명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이 컵 8번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 계속 머물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미련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컵 8번은 도망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용기예요. 이 관계가 나를 더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계속 소모하게 만드는지 그걸 차분히 바라보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펜타클 9번. 이건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걸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줘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하고요, 매력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써도 9번이에요. 이 카드는요, 불안과 걱정을 솔직하게 보여줘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어요. 괜히 밤에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맴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동시에 말해요.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상상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너무 앞서서 결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한번 보자면요. 이 컵 8번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뜻하고요. 펜타클 9번은 이미 충분한 나의 가치. 소드 9번은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예요. 결국에 이 조언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2번 카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감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 관계는 애매하게 질질 끌리기보다는 어느 순간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고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보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리딩이 여러분 상황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흐름,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봐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컵 나이트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여러분 쪽으로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그냥 무덤덤한 상태가 아니라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괜히 한 번 더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와 있어요. 컵 나이트는요, 사랑이 확정됐다기보다는 마음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도 있고 정서적으로 끌리는 부분도 있고 뭔가 로맨틱하게 다하고 싶은 그런 상상도 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다만 말이나 행동이 항상 꾸준하진 않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감정이 차오를 때 움직이는 타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황제가 붙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반대로 진지하게 보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표현이 좀 투박해지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태도를 단단히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지 왜 이렇게 딱딱해?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랑을 감정이라기보다는 책임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여황제가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 자체가 이 사람에게 편안함이자 끌림으로 돌아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 안정이 되고 동시에 매력도 느껴요. 여왕제는 단순히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내 편이 됐으면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 안에는요, 여러분을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욕구가 꽤 따뜻하게 깔려 있어요. 황제가 좀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면요, 여왕제는 그 단단함을 녹여버리는 카드예요. 즉,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약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완즈 에이스가 확 들어오죠.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 에너지예요.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보고 싶어질 수도 있고, 한번 질러볼까 싶은 충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계를 다시 점화시키고 싶은 마음과 다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그런 욕구가 확 올라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만히 참고 있는 타입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는 확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한 발 물러나거나 조용해졌을 때 오히려 불이 붙을 가능성도 보여요. 그 다음에 완즈 3번이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의 앞을 보고 있어요. 그냥 잠깐의 설렘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이 카드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 사람은 속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행동이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완즈 3은 준비하는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매지션으로 끝나요. 이거 정말 강한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말을 꺼낼 수도 있어요. 매지션은 말로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손을 뻗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은요, 결국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쪽으로 기울어요. 물론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대놓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고, 혹은 대화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 마음은요, 시작부터 이 컵 나이트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요.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감정이 올라온 흐름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이 곧바로 황제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잡아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좀 투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왕제가 나오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그런 감정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고 끌리는 사람으로 자리를 해요. 마음이 풀리고 가까이 두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감정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 완즈 에이스가 딱 불을 붙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움직이고 싶고, 이 관계를 바꾸고 싶고, 한 번은 확 다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완즈 3번에서는 그 마음이 단순 충동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는 단계로 이어져요.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어질지, 그 사람은 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지션이 딱 찍히면서요, 이 결론은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속마음은요, 결국 멈추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움직여보는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이 사람 속마음은요, 감정은 이미 올라와 있고 쉽게 가볍게 보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이 주는 끌림과 따뜻함 때문에 다시 불이 붙고 결국엔 관계를 직접 움직여보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점에 완주 9번이 나왔다는 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지쳐있단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닌데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은 꽤 상처를 받았거나 기다림이 길어졌거나 내가 더 애쓴 느낌이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또 내가 더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고요. 마음은 있는데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쪽에 완즈 4번이 있어요. 이 카드는 되게 따뜻한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좋았던 순간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편안했던 분위기, 웃었던 장면. 이 사람 괜찮은데? 하고 느꼈던 그 느낌을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 관계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지쳤지만 완전히 식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스트렝스는요, 여러분이 지금 감정을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괜히 먼저 연락 안 하고, 괜히 더 표현 안 하고, 괜히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좋아하니까 더 조심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흔들리지 말자. 이 다짐이 마음속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아직 되게 맑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방어를 해도 이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풀리고 좋은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솔직하고요. 사랑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컵 6번. 이 카드는 추억을 뜻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과거 장면을 자꾸 떠올려요. 좋았던 말이나 뭐 따뜻했던 눈빛이나 그때는 진짜 괜찮았는데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현재만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데빌인데요. 이거 좀 솔직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 끊지 못한 끌림이 있단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감정이고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반응을 해요. 이 데빌은 나쁜 사랑만 뜻하지 않아요. 강한 집착이나 강한 끌림이나 강한 연결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그냥 그랬던 인연으로 치부하지 못해요. 감정이 생각보다 깊게 얽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에 이 완주 9번처럼 지친 상태로 시작을 해요. 한 번은 버티고, 한 번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쉽게 다시 열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완주 4번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사람과의 좋은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처럼 참고 있고요. 좋아하는 티도 안 내고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번엔 내가 중심을 잡겠다는 마음인 거고요. 하지만 이 썬카드가 말해줘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밝고요. 사랑을 믿고 잘 되길 바라는 쪽이라고요. 겉은 단단한데 속은 여전히 따뜻해요. 그리고 컵 6번처럼 과거의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 기억이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빌이 찍히면서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강하게 얽혀있고 쉽게 무시가 되지 않는 감정인 거죠.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은 많이 지쳤고 또 조심하고 있고 참고 있지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고 좋았던 기억과 진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나도 이제 그만 흔들리고 싶은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남지?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속마음이 어떨지, 내면의 정말 깊은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적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무의식의 첫 장면에 소드 2번이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예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을 일부러 닫아두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보고 싶고 신경이 쓰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걸 본인도 느끼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붙잡고요. 감정을 잠깐 멈춰 세워두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좀 차분해 보여도요. 속은 정리 중인 게 아니라 보류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컵 5번이 나오죠. 이건요, 이 사람이 무의식에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 한쪽이 아프단 뜻이에요. 후회나 미안함이나 아쉬움이나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혹시 두 분 사이에 타이밍이 엇갈렸거나 상대가 애매한 태도를 보였거나 말로 다 못 풀고 넘어간 감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걸 생각보다 깊게 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도요, 무의식은 솔직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장면을 떠올릴 때 놓친 느낌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완즈 2번은요,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애매하게 두고 가는 게 편하긴 한데, 그렇게 두면 더 멀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재요. 내가 움직이면 뭐가 달라질까? 내가 다시 다가가면 받아줄까?
지금 내가 나서도 될까? 이런 식으로 완즈 2번은 움직이기 직전의 카드라서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정지라기보다는 출발선에서 망설이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컵 나이트가 딱 나오면요. 이거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카드예요.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고,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 싶고, 나 사실 너 신경을 써.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특히 컵 나이트는 감정이 순수하게 움직여요. 계산보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끔 좀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혼자 멍해지거나 연락창을 켰다가 닫거나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컵 6번으로 이어져요. 이거는 추억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현재의 냉정한 현실보다는 좋았던 순간을 더 강하게 떠올리는 흐름이에요. 그때의 분위기나 말투나 웃음이나 혹은 그때는 참 편했는데 하는 감정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단순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컵 6번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때처럼 다시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에이스로 끝나는 건요, 이 사람이 이제 무의식의 결론이 이제는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 마음을 닫고 후회하고 망설이기만 하면요, 결국에는 더 늦어지거나 더 멀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칼을 세워요. 내가 말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확실히 해야겠다. 이렇게요. 이거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카드가 아니라 애매함을 끊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한 번은 말을 꺼내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무언가를 분명하게 하려는 흐름으로 가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요, 처음에는 소드 2번처럼 스스로 감정을 막아두는 모습으로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알면서도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잠깐만 하고 다 두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닥엔 컵 5번이 있어요. 아쉬움과 후회, 그런 미안함 같은 감정인 거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놓친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즈 2번처럼 선택의 문 앞에서 계속 서성여요. 다 하고 싶은데 겁나고 움직이면 좀 달라질까 고민하고 타이밍을 재는 상태인 거죠. 그 와중에도 이 컵 나이트가 나오면서 감정은 다시 올라와요. 다 하고 싶고 부드럽게 말해보고 싶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은 컵 6번으로 이어지면서 이 추억으로 더 따뜻해져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드 에이스. 결국에 이 사람은요, 무의식에서 이 애매함을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요. 말을 하든 태도를 바꾸든 관계의 방향을 한 번은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이 사람 무의식 속마음은요, 겉으로는 좀 닫아두고 있어도 속에서는 후회와 그리움이 남아있고요. 다시 다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으며 결국엔 이 애매함을 끊기 위해 한 번은 분명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려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흐름 첫 장면에 데빌이 나왔던 건요. 이 관계가 그냥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란 뜻이에요. 서로를 끊어내기 어렵고 생각보다 깊게 얽혀 있어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면서도 몸과 감정은 자꾸 반응하는 그런 연결이에요. 데빌은 집착이나 강한 끌림이나 놓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요, 쉽게 잊히거나 흐려지지 않아요. 좋든 나쁘든 강하게 당기는 힘이 계속 남아있단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구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감정이 깊은 만큼 상처도 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서로에게 의미가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컵 3번이 나오죠? 이거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다시 대화가 이어지거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단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무거운 쪽으로만 가진 않아요. 가볍게라도 다시 연결되는 장면이 와요. 특히 단절 상태였다면 하고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생길 가능성도 보여요. 이건 친구처럼 혹은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컵킹이 나옵니다. 이거는 감정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요.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혹은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좀 더 책임감 있게 다루게 돼요.
예전처럼 욱하거나 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더 성숙하게 바라보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 카드는 되게 중요한 카드예요. 이 관계가 단순히 불타올랐다 꺼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구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보 카드가 나오죠. 이거는 다시 시작의 카드예요. 그래, 한번 다시 가보자.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거를 다 따지지 않고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일단 한 걸음 내딛는 흐름이에요. 이거 되게 솔직한 움직임이에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보겠다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펜타클 8번은요. 이 관계가 그냥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요. 연락을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요. 이 카드는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흐름은 예전처럼 말만 하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컵 퀸인데요. 이거 되게 따뜻한 결말이에요. 이 관계는 결국 감정을 숨기는 쪽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흘러가요. 누군가는 마음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누군가는 그걸 받아줄 준비가 돼요. 컵 퀸은 상처를 이해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쪽으로 보여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처음엔 데빌처럼 강하게 좀 얽혀 있어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고 감정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강한 끌림이 컵 3번을 지나면서 다시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요. 다시 대화하고 다시 웃고 다시 가볍게 가까워지는 장면이 생겨요. 그리고 그 흐름은 컵킹으로 넘어가면서 성숙해져요. 이제는 감정을 좀 책임감 있게 다루는 태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바보 카드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요. 과거를 완전히 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용기가 보이고 그 다음 펜타클 8번에서는 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번에는 진짜로 노력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컵 퀸. 결국에 이 관계는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솔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정리를 하면요. 이 관계는 그냥 사라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강하게 얽힌 감정을 지나서 다시 연결이 되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감정이 깊은 만큼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심이고 조금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또 상처받는 반복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다르게 가보는 선택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 흐름을 바탕으로 상황별로 한번 좀 정리해보자면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지금 그냥 이어지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사이라면 이 관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요.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한동안은 묘하게 신경이 쓰이고 괜히 의식하게 되는 시간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웃으면서 대화가 이어지거나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분명히 정리가 되거나 이 애매한 상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짝사랑 중이라면요, 상대도 생각보다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요. 다만 이 흐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 바뀌는 구조는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한 번은 움직여야 돼요. 그 작은 용기 이후에야 이 관계의 방향이 또렷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썸의 관계라면 이 썸은 싱겁게 식는 흐름은 아니에요. 끌림이 꽤 강해요. 한 번은 분위기가 확 붙는 순간이 오고요.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좀 자연스럽게 연애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명확해지는 흐름이에요. 중간 단계로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가볍게 끝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감정이 깊은 만큼 좀 부딪히는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 쪽으로 맞춰가는 흐름이에요. 더 성숙해지고 더 솔직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 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도 이 인연은 쉽게 사라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고요. 다만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진 않아요. 다만 시작을 한다면 더 진지하게 아니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이 관계는요, 애매하게 남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컵 5번이 나왔는데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덜 예민했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생각이 은근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장면을 자꾸 좀 꺼내보는 거죠. 근데 컵 5번은 한 가지를 같이 말해줘요. 이미 엎어진 것만 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걸 보라고요. 지나간 장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능성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후회 속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4번. 이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꽉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또 실망하기 싫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괜히 더 단단해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요, 지키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놓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을 빼보란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필요한 건 남고 아닌 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지 에이스예요. 이거 되게 강한 카드인데요. 지금 이 관계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한 번의 용기예요. 계속 재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확 움직이는 게 이 흐름을 바꿔요. 연락이든, 솔직한 말이든, 혹은 나 스스로의 결단이든, 완주 에이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조언은 분명해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너무 움켜쥐지 말고, 이제는 작은 불씨 하나는 직접 켜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3번 카드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감정은 분명히 살아있고, 애매함 속에서도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인연이었어요. 겉으로는 망설이고, 속으로는 그리워하고, 결국에는 한 번은 명확해지려는 흐름까지 보여요. 이 관계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강하게 얽혀있고, 한 번은 선택의 순간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의 속마음보다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예요. 그래서 이 리딩이 지금 여러분 상황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서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안내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그럼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소드 8번.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 커요. 그냥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니라요, 이 관계를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마음은 큰데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움직였다가 더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답답해요. 몸이 묶여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애매해 보여도 이 사람 안에서는 꽤 괴로운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드 2번이 이어지죠. 이건 선택을 못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내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거절당하면? 혹시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면 적어도 지금 상태는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애매해 싶을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은 속으로 수십 번은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지 4번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 이 사람하고는 안정적으로 가보고 싶다.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같이 웃고, 같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같이 웃고 싶고, 같이 편안해지고 싶고, 함께 이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여러분과 잘 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달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불안이 확 드러나요. 우리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마음은 나랑 같을까? 혹시 나만 더 깊은 거 아니야? 이 사람 생각보다 불안이 많아요. 여러분과 잘 되고 싶으니까 그만큼 더 무서운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 기대가 있으니까 잃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좀 다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거리 두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요. 마음이 커서 겁이 나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 교황 카드. 이게 정말 무게감 있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안정된 관계를 넘어서 이 사람과 진짜 제대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단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런 미래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만약 이 결혼이 당장 현실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에게 가볍게 다가갔다가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스트렝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꽤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참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아요. 여러분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고요. 괜히 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이 넘치지 않게 붙잡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요즘 좀 살짝 차갑게 굴었거나 조금 거리두는 느낌을 줬다면 이 사람은 그걸 알고도 좀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내가 더 밀어붙이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은 소드 8번처럼 마음은 큰데 스스로 묶여 있어요. 움직이고 싶지만 이 자신감과 상황 때문에 괴로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소드 2번에서는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이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도 이 완즈 4번처럼 여러분과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해요. 그냥 흘려보낼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달카드에서 불안감이 커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만큼 겁도 커지고 그래서 태도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교황이 보내주는 건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싶단 거예요. 가볍게 즐기자는 마음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트렝스. 그래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람 속마음은요. 단순히 좋아한다 아니다로 나뉘는 그런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고요.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진지하게 가고 싶은 의지도 보여요. 근데 그만큼 두려움도 크고 괜히 서두르다가 망칠까봐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참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요. 괜히 더 조심스럽게 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컵 에이스.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갑게 돌아선 상태가 아니에요. 됐어, 나 이제 끝이야. 이런 상태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연락이 오면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그 사람과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아있어요. 이 마음은 억지로 붙잡은 감정이 아니라요. 아직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완전히 식어버렸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심판 카드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쌓였을 수 있어요. 기다림이 길었거나 애매함이 반복됐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스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 또는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이렇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든 이제는 분명해지고 싶어요. 질질 끌리는 상태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 썬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어둡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과 웃었던 순간이라던가 편하게 대화했던 시간이라던가
그때 따뜻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괜찮았잖아. 이런 생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밝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드킹이 딱 잡아요. 여러분은 이제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커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맞는데요. 이번에 생각 없이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 태도를 그래서 차분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걸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냉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완주 10번이 나와요. 이게 솔직히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성적으로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이거를 정말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계속 따져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괜히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마음도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주 5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믿어보자. 아니야,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요. 어떤 날은 괜찮아요. 연락이 오면 다시 설레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나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도요,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컵 에이스처럼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생각보다 깊단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 위에 심판 카드가 올라와 있어요. 이제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란 거예요. 정리든 다시 시작이든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썬카드처럼 이 관계를 밝게 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고 좋았던 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드킹처럼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고 싶어 해요. 이번에 무조건 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완주 10번처럼 마음이 무거워졌고 그리고 완주 5번처럼 갈등이 커진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존중받는 관계인가? 이 사람이 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속마음이 어떨지, 내면의 정말 깊은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적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완주 2번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 다가오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계속 재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뭐가 달라질까? 이 사람과 더 가도 괜찮을까? 이렇게요. 완주 2번은요. 출발 직전이에요. 아직 걷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무의식 안에서는요.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드 3번이 나와요. 이거 상처인데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과 관련된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꼭 큰 사건이 아니어도 뭐 엇갈림이나 오해나 서운함, 자존심 상한 순간들 이런 것들요. 이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도요. 무의식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으면서도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같이 따라와요. 좋아하는 마음과 상처가 같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컵 2번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잘 맞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 통했던 순간, 눈이 마주쳤던 장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대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은 아닌데, 이런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단순히 예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에 있어요. 이 여왕제는요, 감정이 깊고 안정감을 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무의식에서 여러분을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펜타클 2번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아직도 균형을 못 잡고 있어요. 마음은 분명한데 현실적인 상황이나 본인의 사정, 자존심, 타이밍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여러분에게 좀 가까워졌다가 어떤 날은 다시 멀어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를 동시에 붙잡고 있어서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펜타클 9번인데요. 이 카드가 무의식에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두고 싶지도 않고요. 이 사람 무의식 안에는 우리 둘 다 당당한 상태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외로워서 붙잡는 식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완전 2번처럼 선택의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가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아직 한 발을 못 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소드 3번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아플까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컵 2번처럼 여러분은 진짜 잘 맞는 사람, 특별한 연결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왕제처럼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안하고 함께 있고 싶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놓지도 못해요. 다만 펜타클 2번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느라 좀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결국 펜타클 9번에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 당당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이 사람의 무의식 속마음은요,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있고 망설임도 있지만 연결감은 분명히 있고요.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아무 의미 없던 사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이 꽤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행맨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잠시 멈춰있는 구간이란 뜻이에요. 당장은 뭔가가 확 바뀌기보다는 답답하게 제자리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왜 계속 같은 자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행매는요, 그냥 멈춤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감정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관계를 보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참고 있고, 누군가는 먼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고,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인내하고 있어요. 이 구간은 겉으로 조용한데요. 속에서는 엄청 버티고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타워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한 번은 터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참고만 있던 감정이라던가 말 못하고 쌓아둔 생각이라던가 애매하게 넘어갔던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확 드러나요. 이거는 뭐 다툼일 수도 있고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타워는 무조건 끝이란 카드가 아니에요.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없으면요 계속 답답했을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워 이후에 컵 4번이 나오면요. 이 감정이 한번 크게 흔들린 뒤에는 살짝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시 거리를 두던가 좀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던가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구간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컵 8번. 이건요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요. 누군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예전처럼 반복되는 패턴으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나거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거는 도망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월드예요. 이거는 좀 결론인데요. 이 관계는 애매하게 질질 끌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한 챕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든 완전히 정리가 되든 적어도 지금처럼 답답한 상태로는 남지 않아요. 월드는 끝이자 동시에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무너지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알겠다 하는 지점인 거죠. 전체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 행맨처럼 멈춰있는 시간이 있어요.
답답하고 움직임이 없고 서로 눈치를 보는 구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에서 서로 참고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 결국 타워에서 한 번은 크게 흔들려요. 감정이 터지거나 좀 관계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컵 4번처럼 잠시 식은 듯이 보이지만 그거는 끝이 아니라 생각 정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컵 8번에서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선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월드. 이 관계는 결국에는 분명해져요. 지금처럼 답답한 상태로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 관계는요. 한 번은 크게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무너지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흔들리고 나서야 제자리를 찾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좀 불안하더라도요. 이 흐름은 결국 애매함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상황별로도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지금 당분간은 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속으로만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좀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순간만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그 애매함은 끝이 나요. 다시 제대로 이어지던 간에 아니면 각자 방향을 잡던 간에 지금처럼 답답한 상태로 계속 가진 않아요. 그리고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흐름은 좀 극적이에요. 참고만 있던 감정이 한 번은 밖으로 나오거나 상황이 확 바뀌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잠깐은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계속 갈지 여기서 멈출지 분명해져요. 질질 끌리는 짝사랑 아니고요.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썸의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요.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솔직한 대화든 감정 충돌이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걸 넘기면 연애로 가고요. 못 넘기면 여기서 정리가 돼요. 애매한 썸으로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 중의 관계에서 좀 사귀는 사이지만 답답함이 있다면요. 한 번은 크게 이야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이 나오고요. 감정이 흔들리는 구간이 와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끝은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관계가 한 단계 정리가 돼요.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인정하게 되거나 어쨌든 흐릿한 상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된 관계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든 우연한 재해든 간에 좀 다시 좀 계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한 번은 솔직해지고 한 번은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가 찍혀요. 이 관계는 애매하게 남지 않고요. 흔들림을 지나서 결국에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펜타클 5번이 나왔는데요. 왠지 요즘 마음 한쪽이 좀 허전했을 것 같아요. 괜히 나만 더 외로운 것 같고, 나만 더 부족한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상대의 태도 때문에 자존감이 살짝 흔들린 것도 보이고요. 근데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잠깐 마음이 추워지는 상태일 뿐이에요. 이 관계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카드는 먼저 그걸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타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회복이에요. 지금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맑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다시 중심을 찾게 돼요. 이 스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인연이 완전히 어두운 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상대에게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썬카드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결국 이 관계는요. 여러분을 더 밝은 쪽으로 끌고 가요. 무너지게 하는 흐름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흐름인 거예요. 이 썬카드는요.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후회로 남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울더라도 후련하게 울고요. 웃는다면 진짜로 웃게 돼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보자면요. 펜타클 5번에서 한번 마음이 시리고 스타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선 카드에서 결국에는 밝은 쪽으로 정리가 돼요. 이 관계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카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처음에는 멈춰 있고, 참고 있고, 답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고, 그걸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애매함이 정리가 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까지 보면 이 관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 가까워요. 잠깐은 외롭고, 잠깐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요. 결국 여러분은 다시 중심을 잡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중심 위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상황에 끌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고르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4번 카드 핵심은 하나예요. 이 관계는 흔들리긴 해도요. 결국 여러분이 더 밝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흐름이란 거예요. 지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건 끝없는 미로가 아니라 추구가 보이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상황과 조금이라도 다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리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